이재명이 친일파인 걸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윤미향이 포함 좌파 너네들 왜 가만히 있을까? 이렇게 되면 이제 위안부로 장사 못할 것 같은데 왜? 후쿠시마 방사능 다 죽는다며 왜 가만히 있나요? 역사를 믿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지금껏 목숨 걸고 반일하던 사람들 어디 갔나요? 아니, 하루아침에 친일파로 돌아선 이재명이한테 왜 한마디도 못하나요? 왜? 촛불 들어야지.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좌파들이 위선적입니다. 그동안 촛불 쇼한 거예요. 젠장. 아첨은 아첨대로 다 떨어놓고 아부란 아부른 다 해놓고 왜 김정은이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협상해야 될 거 관세 15%, 농수산물 개방, 거기다 대미 투자펀드 수익금 90%, 방위비 협상 이런 것들로 갖다 붙여야죠. 온갖 아양은 다 떨어놓고 왜 북한 얘기로 다 날려먹느냐 이 말이에요. 미국이 우리한테 간절히 원하던 조선, 반도체, 원전 이 어마무시한 패를 들고서 이걸로 협상 여하에 따라 관세 0%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동력 자체를 김정은이 얘기로 다 날려버린 겁니다. 젠장. 미친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과는 관계 개선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북한은 김정은이 기분에 따라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쟤들하고는 관계 자체가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분 좋다가 내일 미사일 쏘는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왜 간 겁니까? 북한 때문에 간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관세 협상하러 간 겁니다. 우리 방위비, 농수산물, 관세 얘기해야 될 거 산더미였어요. 그런데 망할 북한 얘기에다가 조선, 원전, 반도체와 같은 우리나라 핵심 베네핏을 북한 김정은이를 위해 미국에 갖다 바친 꼴입니다. 그러니 공동성명 발표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걸 어떻게 발표합니까? 성과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난 것처럼 화기애애 분위기 좋았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걸 공식적으로 오픈해버리면 역풍 오지게 쳐맞을 테니까요. 이게 무슨 협상입니까? 젠장. 그러고 트럼프는 화기애애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위안부 문제를 직접 언급했고요. 이재명이 일본과 전부 해결하고 왔다라고 말했죠. 그럼 이제 위안부 문제는 공식적으로 끝난 겁니다. 미국 오기 전에 20화 만나서 공식적으로 다 해결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이재명이 친일파인 걸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윤미향이 포함 좌파 너네들 왜 가만히 있을까? 이렇게 되면 이제 위안부로 장사 못할 것 같은데 왜? 후쿠시마 방사능 다 죽는다며 왜 가만히 있나요? 역사를 믿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지금껏 목숨 걸고 반일하던 사람들 어디 갔나요? 아니, 하루아침에 친일파로 돌아선 이재명이한테 왜 한마디도 못하나요? 왜? 촛불 들어야지.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좌파들이 위선적입니다. 그동안 촛불 쇼한 거예요. 젠장. 방위비는 더 쇼킹합니다. 회담 직전에 트럼프가 던져놨던 압수수색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주한미군 상주하고 있는 평택 땅을 달라고 했죠. 이건 사실상 평택항 달라고 한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앞으로 주한미군을 북한에 국한하지 않고 대만, 남중국해 요쪽 방향으로 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얼마 전까지 이슈였죠.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평택항에서 대만, 남중국해로 즉각 출동이 가능합니다. 즉 미국은 대북 전략보다 대중국 전략으로 주한미군을 변모시키고 싶다라는 의중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육군 위주의 주한미군을 현대화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윤통 우파 정부였다라고 하면 현재 육군 위주의 주한미군 현대화에 정보, 기술 지원 등등 적극 협조하는 방향으로 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최소한으로 방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땅을 달라는 의미는 한국군과의 연합구조를 탈피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한국 패싱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땅을 달라고 했는데 땅을 주지 못하면 이제 미국에서 방위비 달라는 대로 인상해 줘야 될 겁니다. 최악인 거죠. 이재명이 입도 뻥끗 못했으니까요. 참고로 지금 남중국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이 거기에다가 터무니없이 알박기를 시전하면서 거기 암초들을 인공섬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 내 나와바리야 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국제재판소에서 중국 너네 영역 아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쌩까고 계속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 베트남 얘네들도 지금 바다에서 해군력, 공군력 막 증강해 나가고 있고요. 바다에다가 구조물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잭 스미스 미친 특검 얘기를 트럼프가 한국 통역 말 잘라먹고 중간에 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통에 대한 특검을 미친 잭 스미스에 비유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지금 윤통에 대한 특검 너네 그거 미친 특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던 미국 인사들 빵 터져서 웃는데 이재명이 못 알아들으니까 즉각 대응이 안 되니까 트럼프가 이재명 얼굴 쓱 한번 보고 나서 반응 없으니까 통역 딱 가리키면서 통역 보고 계속하라라고 하죠. 트럼프가 던진 변수에 대응조차 못했던 겁니다. 결국 성과 없는 아첨으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인 조선업, 원전, 반도체 등을 갖다 퍼준 겁니다. 역사상 최악의 실무회담으로 기억될 거고요. 그런데 김혜경은 대체 왜 간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심지어 외국인 무비자 90일로 풀어주고요. 그러고 나서 불법 체류자는 벌금 90% 감면해서 10%만 내게 해서 합법 체류자로 한다고 하죠. 자, 그럼 이제 외국인은 비자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90일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90% 감면된 가격으로 합법 체류자로 바뀔 수도 있겠군요. 세상 똑똑한 척 행세는 다 하지만요, 중도는 사실 정치에 대한 관심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정치 개념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도나 그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그저 기사 댓글에 써있는 대로 이번에는 이리 흔들리고 이번에는 저리 휘둘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시선에 엄청 민감해합니다. 눈치 본다라고 하죠. 주변 눈치를 엄청 봐요. 이건 중도층이 정치 분야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공동체 사회에서 티나지 않게 편승해 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회사 사람 10명 중 한 5명이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그 어떤 팩트 반박이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묻어갑니다. 넘어가는 거죠. 설령 이상 없다라고 들은 적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중도층은 아직까지도 후쿠시마 처리수가 아닌 오염수로,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중도층도 꽤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은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가장 취약하다 볼 수 있죠. 반대로 말하면 좌파들 입장에서는 선전선동하기 가장 쉬운 상대이기도 하고요. 중도들은 대략 이렇고요. 중도 보수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중도 보수는요, 자기들이 훨씬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도층보다 훨씬 더 주위 사람들 시선을 의식합니다. 아닌 척 하면서 눈치 엄청 봐요. 좋은 말로 표장하면 센스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듯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세의 흐름 속에서 좌파 우파, 좌우의 중심을 잡고 있다라는 착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착각은 자유다. 중도 보수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아무튼 중도 보수는 자기들이 좌우 돌아가는 판을 모두 읽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설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거기에다 이런 말도 자주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좌파 우파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당선돼야지, 그래야 썩지 않는다고. 그쵸?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면서 또 약자들한테 엄청 관대합니다. 왜냐고요? 자기들은 강자라는 자의식도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좌파들의 공략 대상이 되긴 합니다. 전장현, 장애인 지하철 시위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후쿠시마는 좌파 선동은 맞지만 그래도 위험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검사 결과 안전하다, 안심하시라 해도 못 믿는 거죠. 이미 어느 정도 선동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떻게 중도층을 공략해 나가야 할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100명이 있다 치고요, 30명은 보수 우파일 것이고 40명 정도는 진보 좌파라고 놓고 본다면 중간에 있는 30명 정도를 바로 중도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중간에 있는 30명을 우리 쪽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통합, 중도 확장을 외치면서 당을 확장해 나가야 할까요? 조경태, 안철수가 하는 얘기죠. 중도 확장, 이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외연 확장을 하겠답시고 당 정체성, 당 이념 이런 거 싹 다 깡그리 무시하고 당을 그저 쉐어하우스로 만들어버리면 중도층이 유입될 것이다? 네버. 절대 중도층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중도는 정치적 이슈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주도하지 않습니다. 주변 눈치를 보면서 대세 편승해서 흐름에 맞춰 나가는 거죠. 센스는 좋다니까요. 어디 중도가 주도적으로 광화문에 나와서 시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중도는 가만히 관망하다가
좌우 어느 쪽이 잡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나서 그 대세 흐름에 편승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 저만 아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모두 다 아는 얘기를 그냥 제가 얘기한 것일 뿐입니다. 자, 국힘을 봐보시자고요. 그간 중도 확장한답시고 당을 쉐어하우스로 만든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집토끼만 나갔습니다. 진짜 보수 우파들만 이탈했고 중도는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당 내부에서 당론이 모여지지 않고 티격태격 분란만 있으니 가만히 눈치 보던 중도는 들어오지도 않았고 잘난 척 똑똑한 척 대마왕인 중도 보수는 이렇게 나는 보수의 미래를 위해 이준석에게 한 표 던지겠어. 이따위 소리나 했어요. 보수 우파는 보수 우파의 본연의 이념 정체성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있다 자부합니다. 우리 보수 매력 있어요. 따라서 국힘은 중도 확장한답시고 당을 쉐어하우스로 만들지 말고 우선 보수 우파의 둥지서부터 제대로 갖춰놓은 다음에 집토끼들 불러들여서 다시금 당론을 재정비하고요. 매력적인 보수 우파 동네로 갖춰놓으면 그러면 중도는 알아서 눈치 보면서 슬슬슬슬 들어옵니다. 그러니 중도 확장은 그 다음 스텝이란 말이죠. 그러고 나면 중도 보수는 어느새 옆에 와서 서 있을걸? 그러니까 뭐 기본소득 이런 것 좀 제발 좀 빼고요. 이거 뭐 지금 완전 좌파 정당이에요. 지금 국힘부터 매력적인 보수 정당으로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계엄은 좀 아니지 않나? 계엄이 장난인가? 그럼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계엄 안 할 건가요? 계엄 안 할 겁니까? 전쟁 터지고 나면 계엄 못 해요. 알죠? 계엄은 비상 상황에서 우리 사회를 안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선관위에 대한 계엄 발동이 정당성을 가진다에 이견이 없어야 합니다. 단순 부정선거? 아니죠. 아닙니다. 카르텔 그 자체 빙산의 일각 총체적 난국인데 단순 부정선거라고요? 드러난 비리만 1000몇백 건인데 그거를 감사원장이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원장 탄핵시켜버렸잖아요. 선관이라는 좌파들의 성역을 저들이 온몸으로 지키고 있는 저 성역을 뚫을 수 있는 수단이 계엄이었습니다. 저 선관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위해선 그러기 위해선 우리 보수 정당의 정체성 재정립부터가 우선되어야 하고요. 중도 확장은 그 다음입니다. 어차피 선거도 내년이잖아요. 지금 아니면 언제예요? 우린 앞으로도 계속 불리한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좌파가 정신 나간 놈들이라는 걸 아는 7080 어르신들은 앞으로 더 돌아가실 거고요. 그럼 우린 앞으로 어르신들이 없는 상태에서 저 4050 좌빨들과 맞서야 합니다. 뭐 물론 저도 40이긴 하지만 어려서부터 전교조에 쇠뇌당한 4050은 바뀌기 쉽지 않아요. 즉 우리는 소위 말해 쪽수가 딸리는 겁니다. 심지어 외국인 무비자 90일로 풀어주고요. 그러고 나서 불법 체류자는 벌금 90% 감면해서 10%만 내게 해서 합법 체류자로 한다고 하죠. 자, 그럼 이제 외국인은 비자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90일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90% 감면된 가격으로 합법 체류자로 바뀔 수도 있겠군요. 맞나요? 맞으면 이거 진짜 심각한 건데.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쪽수 싸움에서 더 밀릴 겁니다. 왜? 우리가 애도 안 낳잖아요. 여러모로 선전선동에 특화되어 있는 좌파들하고의 싸움에 우리가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념을 버리고 정체성을 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좌파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